여러분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한 달 뒤 통장에 찍힐 그 숫자가 내 고단함을 보상해 주리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상사 눈치 보며 야근하며 정말 치열하게 벌었는데 월급날이 지나고 딱 일주일만 되면 통장 잔고는 다시 세 자릿수가 되는 마법 같은 비극을 매달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분명히 큰 돈을 쓴 적은 없는데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면 내가 이런 걸 샀나? 싶을 정도로 항목이 빼곡합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이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소중한 노동의 대가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로 줄줄 새고 있다는 통장의 비명이며 마지막 SOS 신호입니다. 수입이 적어서 돈이 안 모인다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지 마십시오. 연봉 3천만 원일 때 잔고가 0원이었던 사람은 연봉 1억이 되어도 똑같이 가난합니다. 이건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뇌와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결탁해 만들어낸 정교하고도 잔혹한 소비의 덫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을 평생 노동의 노예로 묶어두는 10가지 잔혹한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단순히 아껴 쓰라는 뻔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주권을 되찾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 배후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와 자유를 위해 오늘 영상은 단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잔인한 진실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보이지 않는 비극, 바로 결제 통증의 소멸입니다. 우리는 돈을 쓸 때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돈을 쓰는 행위를 생물학적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행동경제학에 거두된 에리얼리는 인간이 실물 지폐를 지갑에서 꺼내 상대에게 건넬 때 뇌의 전대 대상 피질, 신체 일부를 떼어주거나 물리적 타격을 입었을 때와 유사한 고통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현금을 쓸 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문 하나로 얼굴 인식 한 번으로 결제가 1초 만에 끝납니다. 지불 과정에서 느껴야 할 최소한의 심리적 저항과 죄책감이 거대 IT 기업의 기술에 의해 완벽하게 삭제되었습니다. 고통이 없으니 뇌는 지출을 내 소중한 자산의 손실로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화면 속 데이터의 이동으로 착각합니다. 특히 할부는 이 통증을 미래로 이월하고 잘게 쪼개어 당신을 완벽하게 무감각한 상태로 만듭니다. 당신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더 이상 돈을 쓴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거세당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쓸 때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뇌는 멈추는 법을 모릅니다. 브레이크가 파괴된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는 것처럼 당신은 지금 자신의 미래를 팔아 소비의 가속 페달만 밟고 있는 셈입니다. 이 마비된 감각을 깨우지 않는 한 당신의 통장은 영원히 밑빠진 도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범위는 당신의 망각과 소홀함을 먹고 자라는 디도스 디디아스 공격형 지출입니다. 5,000원짜리 커피, 3,000원짜리 배달팁, 그리고 첫 달 무료라는 미끼에 걸려 가입한 뒤 잊고 있는 수많은 구독 서비스들, 하나하나 보면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 지출들은 보안 용어로 치면 수만 개의 작은 요청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기업들은 당신이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그 망각을 정교하게 계산해 당신의 통장에 보이지 않는 빨대를 꽂습니다. 언젠간 쓰겠지라며 방치한 9,900원짜리 멤버십들이 모여 1년에 수백만 원의 노동력을 아무런 데가 없이 강탈해갑니다. 당신은 지금 보지도 않는 영상을 위해, 가지도 않는 헬스장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수명을 기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거대한 한 방의 지출은 경계하면서 정작 당신의 미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이 미세한 빨대들에는 왜 무방비입니까? 작은 구멍이 결국 거대한 배를 가라앉히듯 이 빨대 지출을 뽑아내지 못하면 당신의 통장은 영원히 기업들의 무상급식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당신의 피를 빨고 있는 유령 결제들을 단칼에 베어내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잔혹한 진실은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중독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수입이 늘어나면 저축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봉이 오른 속도보다 당신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대중교통을 타던 사람이 할부로 차를 사고 원룸에서 투룸으로 옮기며 더 비싼 가전제품을 채워 넣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뇌가 가진 쾌락 적응이라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간 눈높이는 절대로 이전의 소박한 상태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과분했던 사치품이 오늘부터는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으로 둔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더 높은 유지비라는 새로운 쇠사슬이 채워진 것과 같습니다. 연봉 1억을 벌어도 월 고정비가 800만 원이라면 그는 이미 경제적 노예 상태입니다. 수입이 늘어날수록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화려한 감옥을 유지하기 위해 더 처절하게 노동에 매달려야 하는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더 넓은 평수, 더 좋은 차를 위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늘어난 수입으로부터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어막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평생을 돈의 뒤를 쫓는 도망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범위는 타인의 시선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천문학적인 비용, 바로 SNS가 만든 비교 지옥입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24시간 내내 타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게 편집된 순간만을 전시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 영상과 나의 초라한 비하인드 컷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공포가 바로 포모 FOMO 증후군입니다.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니까 나만 뒤처지는 거 아냐? 라는 공포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당신의 지갑을 강제로 열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결제한 그 비싼 저녁 식사, 그 명품 가방은 정말 당신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매달 지불하는 허영심의 월세입니까?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배불런 효과라는 이름 뒤에 숨은 자학 행위입니다. 비쌀수록 가치 있다고 믿으며 타인의 눈에 비친 가짜 나를 꾸미는 데 집중하는 동안 당신의 진짜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결국 당신의 피 같은 노동의 대가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짧은 불꽃놀이의 재료로 증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남들에게 부자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잔고가 주는 안도감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밑빠진 독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의 자유를 팔아치우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의 통장은 결코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깨부수어야 할 고정관념은 절약하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마케팅의 함정, 바로 가짜 절약입니다. 우리는 30% 세일하는 물건을 보며 지금 사면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원래 필요 없던 물건을 70% 할인가에 샀다면 당신은 돈을 아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자산 70%를 길바닥에 내버린 것입니다. 배송비를 아끼려고 물건을 하나 더 샀다는 논리는 마케팅 전쟁터에서 전사들이 흔히 저지르는 전형적인 패배의 변명일 뿐입니다. 기업은 당신이 합리적이고 똑똑한 소비자라고 느끼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며 실제로는 당신의 잔고를 합법적으로 털어갑니다. 당신이 얻은 건 싸게 샀다는 찰나의 승리감뿐이고 기업이 얻은 건 당신의 실질적인 노동력입니다. 진정한 100% 할인은 오직 당신이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만 발생합니다. 물건을 얼마나 저렴하게 샀느냐에 집착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기업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든 것입니다.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할인율이 아니라 필요성입니다. 할인이라는 미끼에 걸려 장바구니를 채우는 행위는 마치 독이 든 성배를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짜 절약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싸게 사는 가난한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집안에 쌓여있는 세일에서 샀지만 쓰지 않는 물건들은 당신이 모으지 못한 꿈의 잔해들입니다. 억지스러웠던 감정 소비를 과감히 쳐내고 비상금이 없는 불안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물건을 사는 행위죠. 여덟 번째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잔인한 현실은 인생의 돌발 상황에 대비한 최후의 보루, 즉 비상금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내가 짠 엑셀 계획표대로 혹은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선 안에서만 흘러갈 것이라고 믿는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절대로 당신의 계획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를 기다려 당신의 등을 떠밉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불행은 반드시 가혹한 경제적 대가를 요구합니다.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 부모님의 수술비, 혹은 예상치 못한 경조사. 이때 통장에 단 한 달치 생활비조차 쌓여있지 않은 사람은 선택의 여지 없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시게 됩니다. 바로 신용카드 할부와 고금리 대출,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리볼빙의 늪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감정의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비상금이 없어 미래가 불안해지면 우리 뇌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지금 당장 즐거운 것을 찾게 됩니다. 통장이 비어갈수록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발 비용을 쓰고 배달 음식을 시키며 장바구니를 채우는 기괴한 도피 행각을 벌이는 거죠. 이것은 상처난 부위에 독약을 바르는 자학 행위와 같습니다. 불안함을 쇼핑으로 덮으려 할수록 당신의 미래는 더 빠르게 저당 잡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이 미래에 누려야 할 휴식과 자유, 그리고 당신의 노동시간을 이자라는 이름의 벌금과 함께 통째로 기업에 헌납하는 행위입니다. 비상금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어 위기를 맞고 그 스트레스를 다시 소비로 푸는 순간 당신의 경제적 시계는 완전히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 월급으로 지난달의 빚을 갚고 모자란 생활비를 다시 카드로 메우며 그 우울함을 택배박스로 달래는 만성적인 악순환. 당신은 지금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을 넘어 깨진 독의 틈을 자기 살점을 떼어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비상금은 단순한 여윳돈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막이자 당신을 노예의 삶에서 건져줄 단 하나의 구명줄입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생활비가 통장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위에서 화려한 파티를 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상금이 없는 인생은 브레이크 없이 절벽을 달리는 자동차이며 그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쇼핑을 즐기는 자살 행위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안일함과 스트레스 받으니 이 정도는 써도 되라는 자기 합리화가 당신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올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이자가 당신의 고귀한 노동력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갉아먹는지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미래는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빚더미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에 생존 자금이라는 이름의 성벽을 쌓으십시오. 그 성벽이 없는 한 당신은 평생 불안이라는 감옥에서 단 한 발자국도 탈출할 수 없습니다. 9번째 진실은 가장 근본적이고도 뼈아픈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산을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쁜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돈을 주고 산 모든 물건이 나의 재산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교과서라 불리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과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부채입니다. 여러분이 할부로 구매한 최신형 스마트폰, 집안을 장식한 비싼 가구, 그리고 감가상각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이것들은 냉정하게 말해 자산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동력을 사료 삼아 매달 유지비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갉아먹는 화려한 기생충들입니다. 진짜 비극은 여러분이 이 기생충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의 시간을 통째로 팔아치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써야 할 그 소중한 종잣돈을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물건들을 사는데 탕진하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영구적인 가난의 굴레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투자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자산은 돈이 많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기 위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생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 주식 한 주, 임대 수익이 나오는 작은 권리, 혹은 당신의 몸값을 높여줄 지식에 투자하는 것만이 진짜 자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일하는 돈의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죽어라 일해서 먹여 살려야 할 할부 물건들만 가득합니까? 이 자산의 정의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코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 당신의 고귀한 인생을 팔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본주의가 당신에게 내린 가장 가혹한 형벌입니다. 자,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내 통장을 처참하게 비워냈던 잔혹한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완전히 각인시키겠습니다. 첫째, 결제 통증의 거세를 경계하십시오. 지문 인식 한 번에 내 미래를 팔지 마세요. 돈을 쓰는 행위는 내 피 같은 노동력을 지불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뇌에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마약에 취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추십시오. 둘째, 소액 지출의 디도스 공격을 막아내십시오. 커피 한 잔, 배달비 몇천 원이 모여 당신의 집 한 칸을 집어삼킵니다. 가랑비에 뼛속까지 젖기 전에 당신의 통장에 빨대를 꽂고 있는 그 사소한 지출의 구멍들부터 철저히 봉쇄하십시오. 셋째, 타인의 시선을 위한 허영심의 월세를 끊으십시오. SNS 속 가짜 인생과 비교하며 당신의 진짜 자산을 낭비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부자로 보이는 것보다 스스로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지불하는 그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지출입니다. 넷째, 미래의 나에게 먼저 세금을 내십시오. 남는 돈으로 저축한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월급날 가장 먼저 당신의 미래 자산 계좌로 돈을 격리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을 평생 노동의 감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통장의 위험 신호 중 몇 개나 겪고 계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소중한 인생을 24시간 자본주의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지는 않았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통장 상태와 오늘부터 실천할 딱 한 가지 돈 관리 약속을 적어보세요. 글로 남기는 순간 여러분의 내는 자산을 보호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주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돈에 대한 상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처절한 깨달음을 차가운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인생의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통장 관리법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정직하고 깊이 있는 인생 지도를 그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불안했던 어제를 뒤로하고 든든한 내일로 여러분의 선명한 경제적 자유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